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우리 배짱이님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네. 놀기만 하는 배짱이가 아니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약간 배짱이. 오늘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만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양도세 중과로 인해 사람들이 매물 안 내놓고 있다. 네. 그래서 매물이 없는 거다. 이런 네. 얘기가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약간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매물이 없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었죠. 네, 가격도 오르고 했으니까. 네. 근데 올해 지금 시점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매물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매물이 늘었고 심지어 이 내놓은 호가들도 내놨던 처음 호가보다 조금씩 1, 2차씩 떨어진 네. 이건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었나? 심지어 이 대통령 이 후보들도 네. 공약으로 한시적으로 또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아직 안 풀어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네. 도대체 이건 뭘까? 네. 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소장님이 이런 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아, 진짜 박수.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제가 날카롭죠. 예, 그쵸? 공부할 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했던 부분이 네. 현실적으로 이런 게 진짜 맞나? 이런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소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만 확 활활 타올랐는데 네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는데 네. 이게 뭐지? 약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막 나중에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거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는 약간 먼 미래일 진짜 현실로 될까?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얘기했던 그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잠김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그리고 이것이 안 나오면 시장은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하락 현상, 지금의 이렇게 정체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가 풀렸느냐? 안 풀렸거든요. 심지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후보들이 다 누구나 다 양도세 중과 뭐 한시적이든 폐지든 폐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자 실제로 보면 서울을 찾아보니까 2021년 9월 달에 서울의 매물이 약 36,000 건이었어요. 네. 네, 이건 이제 중복된 거 뺀 숫자입니다. 아실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9월 달에 36,00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3월 현재에 나와 있는 매물이 약 49,000건이에요. 그러네. 한 6개월 사이에 정말. 예, 거의 지금 이 50% 이상 매물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럼 서울만 그러냐? 지금 경기도를 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 2021년 9월에 약 6만 1,000건이에요. 매물이 6만 1,000건 정도 매물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9만 5천 건 정도 돼요. 확실히 많이 늘었네요. 네, 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작년 8월쯤에가 약 10,000건 정도 됐어요. 10,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2만 건이 넘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매물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가 풀리지 않았는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월이니까 그렇지 그래프를 보면 그냥 이게 꺾인 게 아니고 매물 증감 그래프를 보면 쭉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잘 해야 되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가 확연하게 느껴졌던 거죠, 실제로. 네. 근데 매물 감소 효과는 지금 그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언제의 기점으로 확 달라집니다.
언제 기점으로? 네, 언제 기점으로 확 달라지는 게 있는데 네. 그때가 언제냐면 임대차 3법. 아, 임대차 3법에 네. 의해서 네. 확 변고점이 생겼다. 매물이 이렇게 그냥 폭포 낙하하듯이 이렇게 쭉 예, 수직 낙하해버려요, 매물이. 오, 네네네. 예, 거의 반 이상 줄어듭니다. 3분의 1 가까이 매물이 확 줄어가지고 네.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의 영향을 느끼기에는 사실 그래프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보면 재작년 8월 전후로 해서 매물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네. 그때 전세 매물도 완전 그렇죠. 반토막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때 매물이 급감을 하죠. 급감하면서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정말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폭등을 했느냐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신뢰성이 큰 영향은 있는 없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차 3법이 더 큰 효과를 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이 매도자의 심리가 이 네.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서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작년과 다르게 매물이 되게 늘었잖아요. 네. 그럼 그 매도자의 변한 심리는 뭘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일단 처음에 안 사기 시작했잖아요. 매수자들이 이제 사는 거를 주춤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어난 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대출 규제. 이런 효과가 쭉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하죠. 주춤하기 시작하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를 했던 매도자들이 움직이게끔 약간 네. 부동산 시장과 규제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무조건 안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진 매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시세 차익의 상황에 따라서 네. 팔 수 있는 매물이 있고 안 팔 수 있는 매물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한 4-5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시세 차익이 한 5억이고 나중에 산 거는 시세 차익이 한 몇천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다주택자들이 이제 파는 전략을 취하는 게 뭐냐면 시세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거예요. 다주택자에서는 중과되는 게 크니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점 그 세대수를 줄여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가장 큰 거를 마지막에 남겨놓는 거예요. 네.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중과가 없죠. 그럼 만약에 거주를 한다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안 받더라도 일반 과세로 가기 때문에 네.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취하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 차익이 적은 매물부터 서서히 먼저 팔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 증감을 보면 네. 서울이라던가 경기도, 인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는데 네. 이게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 주요 입지들은 또 줄어들었고 약간 그 네, 네. 외에는 또 늘어난 거, 약간 이런 게 그런 연관이 것들도 있는 건가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입지 좋은 데들은 더 버틸 수 있고 아니면 실입주자 위주로 실거주자 위주로 가지고 있는 데들은 굳이 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양도세 중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때는 진짜 그 상황에 딱 맞물리니까 그게 네. 맞나 보다. 약간 이렇게 뜻을 함께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네. 이게 정말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전 그 당시에 파악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상황에 딱 맞물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이게 지나고 나서 내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많잖아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단편적인 요인만 가지고 이 상승 하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개념과 누적 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팍 뛰는 게 아니에요. 먼 시간부터 서서히 상승의 기운이 뭉치고 상승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뭉쳐서 큰 상승을 이뤄내는 거고 하락할 때도 서서히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상승할까?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아직도. 근데 지금 조금씩 변해간단 말이죠.
네,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락으로 전할 때 누적이 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뭉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면 이 누적된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맞물려서 여기에서 또 효과를 내는 게 이제 금리 인상 효과도 생기고 인구 감소 효과도 생기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네. 진짜 공급 막 늘어나는 생기잖아. 것도 영향을 주고 효과가 이제 같이 막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일부 전문가들이 자 인구 감소 때문에 하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락이 지속될 때는 또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예,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단편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게 없으면 과연 그러면 하락 안 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딱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 버리면 안 들리고 안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시간은 이 진짜 저의 날카로운 지적. 네. 아우 진짜. 날카로운 예. 지적으로 아, 네, 얘기를 역시 해봤던 이제 이 양도세 서당계 중과.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그러니까 준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정말 팩트 체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처럼 뭔가 좀 궁금증, 진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좀 생각해보는 시간. 공부할 때 저는 이 자세가 정말 배짱이님처럼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네,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 지금 이게 맞을까? 이런 궁금함을 한 번만 탁 던져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팩트 체크를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서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어느 정도 해결해 보면서 그게 이제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번 영상 댓글에 이런 거 궁금한데 한번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주면 네,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럴 수 네,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